해봅시다.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고 하니까 일단은 보시고 하는데 뭐 내 기준에서는 제일 쉬운 챕터긴 해요. 이게 알았죠? 오히려 나는 연속이 더 훨씬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뭐 정확하게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 그러니까 혹시 오랜만에 보면 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책에 있는 용어들만 잠깐 보고 가세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앞에 서두만 조금만 합시다.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보통은 그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식 자체로는 b-a분의 fb-f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되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냥 뭐 사실은 너희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하고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FA가 되고 이게 FB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에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에서는 어떤 거냐면 요 식을 그대로 놓고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사실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요게 델타 x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b-a를 델타 x로 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델타 x분의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f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되는 겁니다.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되고 우리가 얘네들을 델타 x 자리 대신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로 바꿔서 쓰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뭐 요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 프라임 a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변화율을 뭐 미분계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고 순간 변화율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죠. 그래서 저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고 이거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얘는 접점에서의 기울기 맞나? 접점이 아니라 그 점에서의 기울기. 왜 그 용어가 확 와닿지 않지 말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접선의 기울기? 그러게 왜 내가 말이 확 익숙하지 않지?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얘가 사실은 극한값이잖아. 0분의 0꼴의 극한값인 거야. 그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하고 그리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뭐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고 연속해 그러면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거고 미분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미분 가능하고 함수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다 이야기했겠지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여기에가 연속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은 가능하지 않는 거지. 여기 연속 함수. 그래서 우리 함수 중에서는 연속 함수가 따로 있는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해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의 대표적인 애가 뭐야?
뾰족한 애들이 우리가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얘는 뭐냐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죠. 뾰족한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변화율 자체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이거 우리 요 정의되어 있는 이 녀석에서 여러 가지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여기 그 스텝 1에 예제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도함수가 필요하죠. 도함수는 뭐냐면 얘를 일반화 시킨 거죠. 도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원래 함수에서 유도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미분계수를 일일이 다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 미분계수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이제 도함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f'x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도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하나하나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도함수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요 f'x라고 할 때 요 fx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하는 그 함수 전에 fx 원 함수가 엄청 많잖아.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 벌써 배워난 게 엄청 많거든. 우리는 다항함수도 배웠고 다항함수 그 다음 뭐 배웠어? 유리함수 그 다음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많아. 이게 사실은 전부 다야. 알았죠? 이 배운 것들이 전부 다라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건 어느 것만 구하는 거냐면 이 fx 중에서 우리는 다항함수만 구해. 알았죠? 우리는 다항함수만 구하고 나머지 함수들은 다 밑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계속 외우는 거야.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그래서 외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되죠. 뭐냐? fx가 가장 기본이 뭐야? x의 n제곱이죠.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f'x가 되고 그 녀석이 얼마가 되냐면 n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만 배우죠. 이거 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너희는 이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지. 이 녀석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살짝 알고 가야 되죠? 뭘 살짝 알고 가야 되냐면 뭐 다 아는 거야. 그냥 한번 살짝 터치만 하고 합시다.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는 건 아까 예제 보면서 해. 이 다항함수의 미분법 중에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곱미분 이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곱미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곱미분이라고 하는 건 y가 얼마냐면 fx 곱하기 gx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y 프라임은 결국 뭐가 되냐라고 하면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얘가 3개짜리가 나오면 f, g, h야. 그래서 y 프라임은 어떻게 돼? f 프라임 그 다음에 gh 더하기 f, g 프라임 h 더하기 f, gh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확장이 되면 어느 걸로 우리가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y는 fx의 n제곱 이런 걸로 확장이 됩니다. y는 fx의 n제곱 이런 걸로 확장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은 n f의 x가 되고 n-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이걸 f 프라임 x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를 내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속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속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속미분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얘가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시험 범위냐? 라고 물어보면 이 곱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곱미분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속미분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 써. 고등학교 우리 거에서는 미적분 원에서는 안 쓰는데 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만약에 y는
얘들이 다 FFF라고 생각해. 알았죠? 그러면 F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이 F 프라임 FF. 이거 지금 곱하기야.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F에다가 F 프라임 F 더하기 F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3 F의 제곱. 이제 정확하게 적을게. fx의 제곱에다가 f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뭐한 거하고 똑같냐면 저 위에 있는 식으로 보시면 y가 fx의 몇 제곱이냐면 세제곱을 내가 미분한 거야 지금. 미분하면 3fx의 제곱이 되고 다시 속미분해서 f 프라임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에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서 쓴다고 했더라? 요런 거 쓴다고 했죠? y는 얼마? 2x 플러스 3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다항함수의 거듭제곱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10, 2x 플러스 3의 9제곱. 그 다음에 다시 속미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항상 속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곱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곱미분은 산수가 많으니까 어려운 거야. 산수가 많으니까. 알았지? 아, 근데 쟤 안 오냐? 서연이 오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 얘네들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보시죠. 그래서 미분법 자체 중에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은 진짜 안 배웁니다.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정말 안 배우는데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아까 그 미분계수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계산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해서 이제 로피타르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로피타르 정리를 안 내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문제 안 낼 수가 없어. 알았지? 어떤 극한값이든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로피타르 정리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고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모르면 로피타르 정리 중에서 필요한 것들 쓸 수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아두는데 얘도 사실은 누구 내용이라고? 미2 내용이야. 알았죠? 미적분 2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gx야 라고 우리가 합성이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gx 이렇게 바로 되고 이 안에 있는 애를 속미분해서 g 프라임 x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가 무조건 x가 아니면 속미분은 필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괄호 안에가 x가 아니면 무조건 속미분은 필수야.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로피타르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로피타르 정리를 꼭 알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야. 그냥 문제 풀 때 살짝 하나의 더 스킬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돼. 로피타르 정리는 뭐냐면 극한값 정리에 극한값에 대한 정리야. 그래서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야. 0분의 0꼴입니다. 응일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응일 때 써.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쓴다고 하는데 우린 다 0분의 0꼴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야. 그럼 이거 0분의 0꼴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0분의 0꼴을 해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인수분해가 원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0분의 0꼴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극한에서 배운 거죠. 0분의 0꼴이야 당연히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당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지. 이게 0분의 0꼴 해제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수를 가지고 있어. 이게 시작이죠.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었더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네들을 해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f'x, g'x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는 거야. 이거는 목 미분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목 미분이 아니야. 목 미분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뭐 x 이거 전체를 미분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목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미분이야. 이건 또 안 배워. 이건 아예 안 배워. 목 미분 자체는 아예 배우질 않아. 목 미분은 아예 그냥 미투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예 필요도 없어. 알았지? 이 내용이 아니라 분모 다항함수가 따로 있으면 걔 미분하고 분자 따로 있으면 미분해. 그래서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얘는 그냥 아예 목 미분이라 이거는 전체 요 식 자체를 미분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야. 목 미분이 목이 알았지? 그래서 목 미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모 따로 다항함수 미분하고 분자 따로 미분하면 돼. 그럼 너희들이 언제 못 쓴다고 자꾸 선생님 그러겠니? 이게 극한의 계산이기 때문에 무리식이 주어지면 못 풀어. 알았죠? 무리식이 주어지면 너희들이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식을 미분할 수 없잖아. 너희가 배운 건 다항식만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무리식이 주어지면 미분을 못해. 그러면 이거 쓸 수 없어. 그 극한값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무리식이 주어지면 보통 유리화가 기본이지 않냐? 그래서 유리화 하면 돼. 알았지? 근데 나 무리식 어떻게든 미분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무리식을 미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무리식은 미분 못하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무리식은 미분은 간단해. 루트 x가 있지 않냐. 가장 기본이야. 루트 x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미분하고 싶은가 봐.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x의 2분의 1을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x의 2분의 1 빼기 1이야. 이렇게 해도 돼. 알았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누군가 옆에서 저렇게 풀고 있으면 그냥 아는 척만 하면 돼. 알았지? 너희들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은 이 상황이 더 맞을 거야. 0분의 0꼴 해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근데 그냥 누군가 저러면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로피타르 정리까지 해서 좀 봐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어제 3시간 동안 한 거야. 이거야.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잠깐만 막 기호를 못 쓰거나 그러면 안 돼. 다 똑같은 표현이 알았지? f'(x) 다 똑같은 표현이야. f'(x) y' dx분의 dy 이게 y를 미분한다는 뜻이야. dx분의 dfx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밑에가 내가 뭐 기준이 뭐냐, 누구를 미분할 거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기호니까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214. 그냥 설명을 해야 돼서요. 214. 귀찮아가지고 내가 팁에 있는 거 복사해 왔습니다. 우리 유형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14번에가 필요한 건 얘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p 더하기 a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p 이거 할 때 외우죠. 많이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많이 외워지거든요. 저건 뭔 차이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극한은 리미트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가 되고 이걸 우리는 f'a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HHH, AAA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HHH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HHAH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여기다 a를 곱하고 h가 0으로 가면 ah도 0으로 가죠.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f'P가 되고 앞에 a를 곱하니까 af'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상황들이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외워져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상황, 그러니까 저게 이제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로피탈로 풀면 로피탈로 풀면 이래 생각이 안 났을 때만 써. 알았지? 되도록이면 그냥 정의로 하는 게 좋아. 알았지? 정의로 하는 게 좋아. 정의로.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시기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아니면 그 검사를 해보고 싶다든가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면 얘가 0분의 0꼴이야. h가 0으로 가면 fp 빼기 fp여서 0분의 0꼴이라고. 0분의 0꼴인데 h에 관한 식이니까 h에 대하여 미분하면 돼. x에 관한 식이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h면 h에 대해서 미분하고 t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여기는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 분자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f'P 더하기 ah가 돼. 그런데 내가 아까 합성함수 미분법 이야기할 때 여기 괄호 안이 x가 아니고 h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무조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속미분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p 더하기 ah인데 문자를 잘 생각해. 우리 h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h가 아닌 건 다 숫자야. h가 아닌 건 다 숫자야. 그럼 p 숫자, h가 문자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가 1차로 남으니까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fp는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야. 그리고 나서 h를 0으로 보내버리니까 뭐가 남냐면 f'P가 되고 곱하기 a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의로 하시거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을 원래는 해야죠.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피탈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는 뭐죠? 215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똑같어. 잠깐 왜 삭제돼? 215번은 요거죠? 그래서 분모에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분모에가 숫자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이건 너희들이 이제 기억은 하긴 하셔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h가 넘어갈 때 그 답지에 답지란다. 답지죠. 해설에 팁에가 저게 나와 있어. 우리 고정이만 가지고 공부할 애들은 저 개념은 정리는 돼 있어야 돼. 알았지? 왜냐면 유형서도 있으면 유형서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BH분의 뭐가 되냐면 F에 P 더하기 AH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F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B분의 A 이렇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뭐가 되죠? P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로피탈 써도 됩니다. 이게 증명 자체는 간단한데 로피탈 쓰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로피탈로 이걸 안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로피탈을 계속 쓰면 분모를 미분하면 BH를 미분하면 그냥 B가 됩니다. 그렇죠? 분자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뭐가 되냐면 P 더하기 AH가 되고 속미분하니까 A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B분의 A에 F 프라임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이제 로피탈로 푸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딱 보면 눈에 보여야 돼요. 2분의 3 F 프라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피탈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았죠? 진짜로 귀찮을 때 있어. 그때만 써. 막 안 보일 때, 막 식 너무 복잡할 때. 근데 지금 이게 스텝 1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로피탈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6번에 보시면 다시 저게 팁에 우리 그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나와 있죠.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 빼기까지 딱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H분의 FA 더하기 E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3 F 프라임 A 이렇게 그냥 바로 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여야 돼. 그럴 거면 이 밑에 있는 것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H가 넘어갈 때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봐봐. c분의 f의 p 더하기 ah가 되고 마이너스 f의 p 더하기 b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ch죠.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c분의 a-b가 되고 f'p 이렇게 보통 얘들이 외워. 알았죠? 그래서 보통 외우고 이제 딱 보면 3 f'a 그러니까 6 이렇게 이제 스텝 1이니까 이제 저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했던 세 개 있잖아. 그걸 자꾸 물어봐. 쟤를 주고 뭘 하든지 쟤 값을 물어보든지 그 상황에 저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중간중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 어딘가의 공간에 저게 들어가 있어. 물어보는 게. 그래서 그 빨리빨리 이 값을 처리해내야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단독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들이 그냥 나와 있으면서 내가 빨리빨리 처리해내야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머뭇거리고 있잖아. 그럼 시간 엄청 오래 걸려. 뭐지? 제가?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할 때 로피탈이 먼저가 아니야. 알았지? 로피탈은 검산 아니면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개 복잡한 거 갑자기 나왔어. 와, 이거 모르겠는데? 그때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좋아. C분의 B, A 빼기 B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좋고 그걸 변형시키는 방법도 아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굳이 로피탈 쓰자라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C분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P 더하기 AH 속미분하니까 A가 되고 빼기 F'P 더하기 BH 그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B가 됩니다. 그리고 H를 다 0으로 보내는 거니까 C분의 A-B가 되고 그 다음에 F'P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일 때는 로피탈의 정리가 거의 그 강입니다. 완전. 알았지? 특히 식이 저렇게 막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fx로 되어 있을 때는 완전 다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 내가 굳이 뭔가 하나를 더 보려고 했는데 쫙 있다. 235번 그냥 해설지 참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235번은 그 빠담 말고요. 그 해설지를 그냥 한번 참고하세요. 알았죠? 거기에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할 때 팁 자꾸 봐. 해설지를 참고하라는 소리 아니라 해설에 팁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쟁이에. 근데 다른 교재들은 저게 좀 더 잘 돼 있는데 우리 고쟁이는 이제 아무래도 심화서다 보니까 팁들이 그냥 뒤에 문제 조금씩 설명되어 있는 것뿐 없습니다. 가방 밑에 있다. 235번은요. 뭐 게으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팁들이 조금씩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책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만 이게 몇 번 문제한테 영향을 주더라? 잠깐만. 저기 몇 번에 영향을 주는데 잠깐 235번하고 영향이 있는 게 몇 번이지? 아닌가? 못 찾겠는데? 못 찾겠다. 235번하고 영향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우리 뒤에 스텝 2에. 근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얘만 알아둡시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fx가 있어? 그래 있어. 그 다음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거야? 그래 1에서부터 3까지 변한대. 그럼 여기가 x는 1이 되고 여기가 x는 3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x는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 평변을 구하면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구하시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3 빼기 1분의 f의 3 빼기 f의 1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았죠? 일단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런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너희는 그냥 다시 누구를 구하면 되냐? 얘가 fx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 돼. 왜냐면 미분계수가 똑같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6x-5가 되거든요. 그쵸? 설마 이거 미분 못하진 않지. 우리 반 해야 돼. 그래서 6x-5가 되고 저게 뭐냐면 얘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으네. 그럼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은데 얘를 찾아달라는 소린 거예요. 여기 어디? 요 녀석이 얼마게? 이렇게 찾아달라는 소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라고 쓰면 돼? F'A가 되고 그게 6A-5가 됩니다. 그럼 얘는 아마 숫자로 나올 테고 6A-5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스텝 1이니까 만약에 그냥 이런 정도로 나오면 그냥 저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우리가 정리된 걸로 보면 이 녀석이 얼마다라고 되는 거냐면 x는 2야 이렇게 그냥 바로 한다는 거지. 얘 두 개의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너희들이 어차피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증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증명은 실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우리 책의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보통 이제 뭐 마플이라던가 마플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걔네들은 개념서에 쟤네들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P하고 Q가 있고 그 녀석의 미분계수가 같은 점은 평균일 때 X하고 Y 값이 평균일 때 알았죠? 그때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보면 된다니. 됐지? 좀 메모해놔. 그래서 이거 풀 때 딱 보고 그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됐죠? 아니 우리 책에 있길래 본 겁니다. 우리 책에 있길래. 몰라도 풀 수 있어. 알았지? 그냥 선생님 전 그런 거까지 다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어는 사실 스킬로 풀자고 하면 스킬들이 개 많아.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이 맞아야 돼. 그 상황이 딱 되어야 그때 딱 푸는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저런 거 의존하면 안 돼. 막 문제를 거기다 짜 맞춘다고. 선생님 그렇게 안 냈는데. 막 그렇지 막 평균이야. 막 이렇게 막 이제 짜 맞춰서 저기다 풀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스킬에다가 막 짜 맞추는 거야. 그걸 거야. 분명히 평균일 거야. 분명히 중앙값일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거기다 짜 맞춰서 풀면 안 돼. 그러면 틀려. 알았지? 쟤 좀 때려줘. 알았죠? 근데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스킬이 편하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알았죠? 명확하게. 근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누구보다 빨리 풀면 되고. 우리 학교 시험이 막 게으럽진 않아요. 이 파트가. 선생님들이 게으럽게 못 낸다니까. 너희 다 틀릴까봐.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얘가 충전해 달래. 지금 이제 39%야. 수업을 못 할 지경이야 지금.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텝 2 시작인데 잠깐만 나 280번까지 풀었는데 30문제를 풀어야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그냥 패스 해도 되나?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나 충전 좀 하자. 얘도 충전 좀 하자.